아름다운 소녀들이 임신미 매범들에게 납치된 후 모두 비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섹시한 옷을 입으세요. 매력적으로 웃도록 하며 그 남자는 그날 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분출하지 않기 위해 그는 그가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2만 명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울 것이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2명의 임신미 매범은 가장 큰 지역 흑인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일시적으로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이 두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립산입니다. 또한 소녀들을 운영한 운전자 미세. 그는 늙어가는 보스턴 폭도입니다. 인생은 거의 나쁜 기록이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악당. 그는 그날 보스를 데리고 갔다. 손가일은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해산물 가공 공장에 왔습니다. 그 부인은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뉴욕에서 출발. 이번에는 잘생긴 넥타이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에는 물건을 픽업할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HYR가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기절합니다. 그 어조는 분명히 친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줄에서 더 이상 웃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나가. 이스는 켈스베스가 무관심한 것을 보았다. 상사는 아들이 갱단 경력을 물려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운동할 기회다. 하지만 반대편 직원들은 사장이 이미 늙었다고 넌지시 말했다. 예단은 즉시 위협했다.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는 실제 갈등이 없었다. 상대방이 거래를 협상했습니다. 그때 이선이 갱타워에 왔습니다. 사장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결국 카일은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다. 지하세계의 경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이스는 여전히 칭찬한다. 하지만 대화하는 동안 이스는 상사를 이름으로 부를 수도 없다. 상대방은 또한 이선이 다시 잊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는 그의 최근 불면증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몸이 안 좋아요. 차로 돌아가기. 그는 작은 책에 재빨리 상사의 이름을 썼다. 이선의 기억력은 요즘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그는 그것을 작은 공책에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세는 다시 권투체육관에 갔다. 비록 나는 지하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지만 이스는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없습니다. 집세를 내기 위해 그는 스파링 파트너로 여기에 왔습니다. 스파링이 끝난 후 이스의 머리가 다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장이 와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스는 몇 마디 후에 떠나고 싶었다. 사장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는 오늘 복수하는 것을 잊었다. 모이는 돈을 받고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셨다.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선은 그것이 시끄럽다고 생각했고 문제를 일으키기 하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감히 바람을 피운다. 이스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돌아서서 선술집을 떠납니다. 뜻밖에도 흑인 신입생 루페가 따라잡았다. 이슬이 그 남자를 대신해서 집으로 보내도록 하세요. 그래서 루페의 강력한 초대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날 아침 이선은 루프 강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상사가 전화를 걸어 기슨에게 의사에게 가자고 했다. 그가 몇 가지를 고르도록 도와주세요. 기선은 위치를 찾기 위해 작은 책을 열었습니다. 비밀 마약 상자 있어. 딕스는 몇 번이고 망설였다. 또는 최근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아침 몇 분 동안 그는 자신이 사는 곳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사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선이 그것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시 큰 병원 시스템에 와서 확인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선은 만성 위상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머리에 너무 많은 타격 때문에 그리고 여러 뇌진탕 등 불행히도 의료계는 이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완화하거나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의사는 이슨에게 친척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나중에 그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슨은 잠시 생각했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슨은 아이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퇴원 후 이슨은 호수로 차를 몰았다. 그는 총의 통을 그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아이들이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귀여운 소녀를 바라보며 이선은 여전히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의 딸을 데이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숨겼다. 딸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나 데이지는 특히 그것에 저항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보고 싶지 않다. 이선이 데이지에게 물었다. 내 아들 콜린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그는 콜린을 만나러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데이지가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는 콜린이 2년 전에 죽었다고 말했다. 이선은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그에게 그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니스는 콜린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의 아버지가 한 일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내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어. 니스는 아들을 잃었다.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의 첫 반응은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무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다. 니선은 저녁 식사에 가족을 초대합니다. 데이지도 동의했다. 그럼 니스니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니스는 집에 와서 낚싯대 두루마리를 파냈습니다. 잠이 든 후 집은 물로 범람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발견했다. 난 사실 바다에 있어.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니스는 어색하게 물었고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났다. 이선은 부정적인 대답을 받았을 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여행을 즐길 뿐만 아니라 항상 해안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순간 니스는 잠에서 깼다. 그게는 방금 꿈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니스는 거리로 나옵니다. 루페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함께 길을 걷는 두 사람. 니스니 갱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루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대신 그는 매우 흥분한 것 같았다. 니선은 루프의 에너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래 다음 날이 왔습니다. 이선과 카일은 뉴욕으로 운전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트럭은 주차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운전자를 지나쳤을 때 열쇠도 그들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니스는 트럭을 다시 운전합니다. 카일은 여전히 트렁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니스는 그것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반쯤 지났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카일의 첫 번째 범인은 그는 매우 긴장한 것 같습니다. 니슨, 진정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니슨에게 나중에 누워 있으라고 말했다. 경찰이 비정상으로 보지 않도록. 원자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 경찰은 문제를 보지 않고 차를 몰고 떠났다. 그러나 원자는 마음속으로 질투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불평할 계획이다. 저녁까지 문으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언로들을 기다리는 동안 카일은 차에서 내리려고 했지만 니슨이 그를 막았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뭔가.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니스는 참을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딸과 동행하러 왔다. 손자의 축구 경기 무기. 경기 후 니선은 또한 그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낚싯대릴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딸을 데리러시 주석을 데려갑니다. 니스는 손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복싱을 좋아한 후 그는 사람들을 건투체육관에 데려왔다. 프로 건투 선수 간의 전투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외부 안내. 선의 훈련은 페이스에서 공격 리듬으로 진행됩니다. 1대1 케어.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니스는 그를 집으로 보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작은 비밀입니다. 그날 밤 니스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는 바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아버지는 니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이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여러 사람이 속해 있다. 그래, 1초 전에 그 여자는 실제로 바다에서 나왔다. 니슨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니슨에게 그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니슨이 눈을 떴을 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베었다. 다시 피를 흘리다. 그리고 디스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전히 배송된 소녀를 찾았습니다. 집에 갇혔다.
딕스는 곱슬머리 소녀를 주문했다. 두 사람은 작은 정자에 왔다. 리스는 미국에 가족이 있는지 조용히 물었다. 조난 전화를 거는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만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사장은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머리에 소녀가 말하고 딸의 사진을 꺼냈다. 리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누가 리슨에게 도울 수 없다고 부탁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리슨은 임무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를 받습니다. 즉시 사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신부님이 방금 돈을 리슨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순간에 머리에 총을 맞으세요.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선직자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기선이 권총을 걷어차고 죽인 후 다시 마차에 쏘너 다른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중 마지막 킬러를 뒤집고 제압. 기스는 누가 살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 그를 압박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건 상대방이 목에 거리 문신을 했다는 거야. 리스는 남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본다. 나는 그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돈이 아직 건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 댁에 갔다. 우이는 리슨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가 그랬는지 조금 걱정돼. 그리고 리슨은 다음 돈을 사장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집으로 차를 몰았다. 리슨은 예상하지 못했다. 루페는 실제로 그의 무대에 왔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루페가 리슨의 지갑을 훔쳤다. 그것이 내가 그의 주소를 얻은 방법입니다. 리슨은 이것에 대해 매우 불행했습니다. 내 사생활에 침해된 것 같아. 하지만 루페는 피부가 매우 두껍다.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방문하기 위해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리슨은 그를 쫓아내기 힘들 수 없다. 바로 이 순간 루페는 그 병원에서 간을 찾았습니다. 리슨은 자신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루페는 이미 리슨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선은 그것을 루프에게 가져오기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루페도 이것을 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는 것은 나만과 같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여전히 서로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다. 위험은 어느 날에 완전히 폭발할까요? 하지만 루페는 그 순간을 먼저 즐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리선은 루프에게 말합니다. 그는 금요일 밤에 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어나서 외식하러 나가라. 그는 루페를 떼워서 그와 함께 잠석했습니다. 여성에게 변장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루페는 리슨과 함께 레스토랑에 나타납니다. 그는 리슨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시간은 간다. 데이지와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리슨의 기분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통제 불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와 함께 소란을 피우십시오. 그는 또한 보고 있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을 꾸짖었다. 루페는 재빨리 이센에게 사과했다. 그런 다음 메모리로 생성됩니다. 혼란스러운 이선이 훌륭한 식당을 떠납니다. 그는 딸의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루페는 리슨을 집으로 보낸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고 리슨을 떠나자마자 일어났다. 이때쯤 루페는 리슨이 아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데이지에게 말했다. 리슨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루페를 집에서 꺼내기 위해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자세가 아직 남아있다. 손자가 쳐다볼 줄은 몰랐다. 루페는 실망했다. 집에서 돌아서 그리고 리슨은 그의 딸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어제 저녁 식사로만 화제를 바꿀 수 있었다. 내 딸에게 왜 그녀의 가족이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애쉬는 당연히 아직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집은 먼 길이다. 요즘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합니다. 애쉬는 디스백의 치료를 받을 계획이냐고 물었다. 리슨도 그것을 모릅니다. 결국 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애쉬는 그가 새로운 의사를 찾는 것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리슨은 그의 딸이 여전히 기꺼이 돕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리선의 정신 상태는 밤에 더 나빴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리슨은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목 문신이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데이지가 짐을 싸고 있던 다음 날 리슨이 갑자기 문으로 왔다. 손자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해.
그러나 그의 손자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매우 추웠습니다. 니스는 어제 선생님을 위해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단지 말했다. 손자들이 자신의 나쁜 습관에서 배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니선을 타고 보스의 모드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내 딸의 새 집에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에서 여러 번 연습한 후 니스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카일도 보스 옆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 니스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할아버지들은 남자 의사로부터 배웠습니다. 니스는 이제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니스를 해고할 것입니다. 비에나이에스웨는 그가 여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누가 알아? 사장은 니슨에게 전화번호를 암송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니스는 그것을 암송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주소도 기억하지 못한다. 오래된 뽕은 말한다. 빙단은 흑인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니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스는 아직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쫓겨날 것. 그는 나가려고 했다. 니스는 목에 걸이 문신을 보았다. 박이네. 그는 즉시 상대를 쓸어들였습니다. 살림범을 고용한 사람이 카일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니스는 더 이상 향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사장에게 금고를 열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카일을 섰습니다. 사장은 순순히 보초를 설 수밖에 없었다. 모든 현금을 니슨에게 줘. 하지만 니스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그 결과 무용지물이 되어 쫓겨났다. 그래서 니스는 보스를 쏴 죽였습니다. 또한 동리대로 카일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사는 돈을 가지고 에이전시에 왔습니다. 나는 그가 이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없다. 데이지의 서류 및 세금 지원. 리셉션이 끝난 후 니스는 루페의 집에 다시 쉬지 않고 왔다. 상대방은 깨진 사랑의 이름으로 술을 마신 죄가 있다. DESO에는 그를 침대로 들어 올립니다. 사실 요즘 사이좋게 지내는 시대에 니스는 정말로 유혹을 받았다. 니선은 루프가 잠들 때까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금 3만 별을 세고 상사의 집으로 갔다. 여자를 사겠다고 제안. 남자는 돈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는 니슨에게 어떤 여자를 데려가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니슨이 곱슬머리 소녀를 언급했을 때 남자가 안 된다고 했어. 판매용이 아니야. 데니스는 그를 고집했다. 사장은 니슨을 데리고 가야만 했다. 그 곱슬머리 소녀는 오늘 손님의 시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더는 여전히 차갑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셋째 날,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총을 꺼내 리더에게 겨누십시오. 그가 집에 있는 모든 비관적인 여성들을 풀어줬을 때, 그리고 사장님께 각각 돈 뭉치를 달라고 부탁하세요. 기선은 또한 빠르게 돈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리 끝은 다른 남자에게 힌트를 주었다. 플라인 사울에 다시 돌아가. 니스는 그에 의해 땅에 찔렸다. 하지만 사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뒤에 있는 소녀는 천천히 총을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머리에 총을 맞았다. 니선은 소녀에게 돈을 가지고 도망가라고 말했다. 그 자신도 부채질하며 일어섰다. 차에 타자마자 손자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니스는 그가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빅스는 아이에게 말한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나쁜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는 건 어쩌면 그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으로 DESO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사. 그리고 니스는 해변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훔쳐보던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이 오래된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세,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는 방구석에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더 밝아집니다. 태양은 니선의 얼굴에 창문을 통해 빛납니다. 그는 또한 웃었다. 그러자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무아지경에 빠진 니선은 끝없는 바다에 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리암 니슨이 영화에 출연한다. 나이든 블랙왕 덴버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말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 자기 구원의 과정을 완료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영화는 액션 영화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액션 드라마 없음. 줄거리는 또한 문학과 예술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좀 지루합니다. 배우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나이든 쓰레기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줄거리가 너무 얇다는 조건에서 가시성이 여전히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듬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운전할 핵심 트렌드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영화를 매우 단편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플롯 개발이 느리고 끌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많은 플롯에는 긴박감이 부족합니다. 청중이 줄거리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신 내내 소녀를 구하는 것처럼 영화는 처음부터 모델을 설정합니다. 가운데는 또 한 많은 펜과 잉크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끝날 때 당신은 거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을 쉽게 데려가라. 모두 구출. 너무 농담이야. 전초가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전체 프로세스가 너무 깁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클라이맥스와 트위스트. 그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에 더 지루함을 느끼게 할 뿐이다. 뇌악. 다소 지루한 문학 소설입니다. 나는 리엄 이선이 정말로 늙어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액션 장면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과 관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